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주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유가가 조금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요. 자, 미중 무역 전쟁 재발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옵션 만기일이 이제 4거래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 중점적으로 글로벌 시황과 간단히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쪽에 보시면은 자, 로쌤의 투자에 자격해서 시사경제신문에 매주 칼럼이 기고되고 있습니다. 보통 화요일 지면신문에 기고가 되고 오면에 나옵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월요일 날 3면에 컬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사경제신문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오피니언 요 탭 중에 오피니언에 로로셈 투자의 자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10개가 넘는 칼럼이 기고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4층 도용권에 대해서 주의사항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이나 유료 뭐 톡방 같은 경우 뭐 단체 톡방 있죠. 단체 톡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 먼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라고 하면 모두 사칭이고 도용입니다. 저희는 유료회원분들께만 채널이 공개되고 그리고 문의 주신 분들께만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는 먼저 연락을 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쪽에서 먼저 이렇게 말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사칭하는 사칭범들이 뉴스 기사 보시면은 나오는 재테크 목적의 홍보 문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 이 사이트에서 이제 접속을 이제 해외 사이트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 유도해서 뭐 가입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행성 도박 사이트입니다. 그러니 사행성 도박 사이트는 개설 자체는 당연히 처벌되는 불법이고 참여 대상자까지도 모두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해외 사이트 가입해라 이런 거는 다 사기이고 도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보시면은 여기 항상 본문 영상 본문에 이렇게 폼 하나 올려드렸죠. 그래서 서비스 가입 문의 상담은 이 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급하신 분들 좀 빠르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카카오톡 MMDST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친구 추가하실 때 주의하실 점 채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채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 모양의 친구 추가를 이용해서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오늘 새벽에 마감했는데 멋지게 마감을 했습니다. 24,000포인트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24,000포인트를 뭐 도전은 할 것이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도전을 할 것인데 뭐 돌파하는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보다 뭐 잘해줬습니다. 24,000포인트를 가볍게 넘어서 이제는 안착해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갭으로 넘어왔으니 이제 61선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제 넘어온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다우 지수가 이제 넘어온 것이 나스닥은 진작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은 8,600포인트 간단하게 넘어서 9,000포인트까지도 화끈하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24,0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9,000포인트가 유지되는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미증시도 이제 뭐 회복 구간으로서 뭐 아주 강력한 구간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다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배경으로는 미국 고용지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4월 고용지표 뭐 발표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게 나올 리는 없다라고 했어요. 안 좋게 나오는데 좀 덜 안 좋게 나오느냐 아니면 최악으로 나오느냐 이 차이다. 비농업 부분 같은 경우 자 3월에
이제 마이너스 78만 명, 87만 명 죄송합니다. 87만 명인데 4월에 2,05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폭의 감소입니다. 87만 명이었는데 그 다음 달에 2,050만 명이 이제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실업률 3월에 4.4%의 실업률이었는데 4월에는 14.7%로 집계 이래 최고 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큰 폭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상치는 더 안 좋았기 때문에 2,050만 명이다라고 했는데 예상치는 마이너스 2,200만 명이었기 때문에 좀 양호하네 정도로 받아들인 것이고 마이너스 14.7%도 예상치는 마이너스 16%였습니다. 그러니 그래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구나라고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뭐가 좋은 것이냐. 어쨌든 최악인 것은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은 팩트입니다. 고용지표가 일시적이라도 좋지 않게 나온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갖는 이유는 이 중에서 한 78% 정도는 일시적인 해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니 팩트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역대 최악이에요. 집계 이래 최대 폭의 고용 부분에서는 뭐 최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단 낮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8%가 완전 해고가 아닌 임시적인 부분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빠르게 회복되는지 천천히 회복되는지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6월 정도 가면은 결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6월 지표가 나오려면은 한 7월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7월 한 초중순 정도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유가 부분도 이제 굉장히 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가 수요의 감소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유가가 뭐 감산 합의니 뭐니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자, 감산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싫다. 왜 우리만 감산하냐? 미국도 감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 그럼 사우디가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아예 증산을 해서 가격도 내리고 더 많이 팔아가지고 먹고 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지요. 그래서 감산하자라고 했는데 증산이라는 거꾸로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뭐 전체 산유국들이 다 나서서 중재를 하면서 결국에는 970만 배럴 감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인은 이거죠. 수요 감소. 수요 감소 부분이 해소돼서 수요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증산 얘기까지 나왔던 사우디에서 이제 뭐 국제 유가 가격을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유가 부분은 이제 조금은 안정화를 찾아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고요. 우선적으로 30달러는 회복돼야 되고 40에서 44달러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줘야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시면 되는데 30달러 위쪽만 계속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줘도 최악은 벗어났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중요하지요.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950포인트에 딱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1945.8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돌파 시도는 이미 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고 주말에 좀 악재가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월요일에 이렇게 돌파 시도해서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유지되느냐, 다음 주에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코로나 같은 경우가 아직도 뭐 제일 중요한데 이번에 또 뭐 이태원 클럽에서 특정 뭐 감염자가 이제 많이 이제 돌아다녀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경각심을 다시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도 당분간은 좀 건강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도 1차 봉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km까지 뭐 이동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덴마크 같은 경우도 봉쇄 쪽을 기존부터 완화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쇼핑센터까지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코로나에서 점차 좀 벗어나는 모양이다. 중요한 거는 미국이 회복이 좀 더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기니까 중국에다 관세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무역 전쟁 우려감 부분이 불거졌었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다시 한번 재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류허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이 제 실무단이죠. 실무단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무역협상 대표단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제가 받은 소식통에 의하면은 대화를 이미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지금 1차적으로는 뭐 싸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1단계 무역 협상 합의한 것들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합의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좀 미뤄졌었는데 이제 신경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 1단계 협상을 이행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되었으니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아직 2단계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도 아니고 관세 부과 같은 경우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에다가 시선을 돌리는 것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죠. 트럼프가 코로나를 빠르게 제어하지 못했다, 뭐 방역이 실패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미국에서 집중 조명을 하면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 쪽이 올라가고 트럼프 쪽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트럼프가 무난하게 당선되는 듯한 모습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중국으로 좀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중국에다가 뭐 피해 소송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관세 부과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확정되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있죠. 우려감, 당연히 우려감이 있으면은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니 안 좋죠. 하지만 팩트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직 팩트는 나오지 않았다. 뭐 1조 달러대의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1조 달러대 딱 명확하게 1조 달러 이렇게 확정지었다면은 지속성 있는 건 아닙니다.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부과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대신 이제 관계는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 이 부분까지는 팩트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수급 동향 간단히 살펴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매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매도하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는 뭐 강력하게 매수는 아니더라도 매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 금융투자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은 이제 소폭 매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뭐 연기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프로그램 영향도 있고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신뢰성이 크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개인이랑 주거니 받거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것은 코스닥인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동안 뭐 매도 일색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매수하는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좀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지수로 여지없이 나타나죠. 코스닥 확인해 보시면은
자, 코스피에 1950 막혀 있는 것과 다르게 기존의 고점 부분을 아예 회복을 다 했습니다. 대신 코스피는 기존에 이만큼 올라왔었고 코스닥은 올라온 게 없었죠. 그러니 이 부분에 차이는 있습니다. 요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코스닥은 V자가 완성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예 뭐 기존 고점까지도 뭐 다 올라왔습니다. 회복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조금은 바로 돌파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강할 수 있는가? 물론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강하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여기서도 한번 저항을 받는 게 한 두어 번 정도는 저항 받는 게 정상입니다. 지수만 따졌을 때에는. 근데 지금 뭐 시장이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은 아니니 그냥 강한 것에 여러분들이 그냥 순응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자, 외국인이 6,400계약 매도했는데 주말 앞두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약간의 비중 조절 정도는 그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마감에 한 2,500계약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매도했다기보다는 기관에서 매수를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그냥 그 물량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쌓인 정도다. 외국인은 이렇게 걸어놨던 게 기관이 매수를 이렇게 하면서 체결이 된 거예요. 2,500계약 정도가. 그러면 한 4,000계약 정도 매도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는 뭐 기존에 뭐 8만 계약 이상 뭐 매수가 쌓여 있었는데 비중 조절 정도, 약간의 조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단 이 선물 매도가 연속성 있게 나오면은 그때 우려감을 가지시면 돼요. 연속성 있게 꾸준히 연속적으로 매도를 해서 뭐 3만 계약 이상, 뭐 4만 계약 뭐 매도가 연속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우려감을 좀 가지셔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말 앞두고 그냥 약간의 조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동향을 보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옵션 동향으로 이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데 옵션은 위아래 양쪽을 다 막아놨습니다. 위에도 살짝 막고 아래도 살짝 막고 기존부터 1950포인트 위쪽에는 계속 막혀 있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뭐 그 수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신 아래쪽은 살짝 열어놓는 방향이 있었는데 아래쪽도 은근슬쩍 이제 막아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도 기존에는 1800을 이탈하는 수급 정도로 열어놨었다면은 지금은 한 1800 뭐 한 중반 중후반 정도까지도 막아놓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면은 하방을 점점 위쪽으로 제한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성을 점점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옵션 포지션이. 그래서 뭐 다음 주 옵션 만기일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정도로 보시고 주말 그냥 편안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못 올라오고 계속 횡보하니까 강력한 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거나 하신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만기일에 옵션 수급이 상방보다는 하방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에는 강하게 막혀 있고 아래는 열려 있는데 월요일부터 해서라도 위에를 열어준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장이 24,000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돌파 가능성은 만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아래쪽이 맞아요. 뭐 강력한 하방은 아니고 요 1800 한 중후반 정도 그러니까 21선 부분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수급입니다. 열려있긴 여기 열려있는데 글로벌 시장이 돌아가는 그리고 지표를 반영하는 게 자꾸 위쪽을 반영을 하죠. 그러면 수급하고 지금 조금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아래까지 열어놨던 것을 막고 위쪽을 막아놓고 있죠 지금. 그러니 외국인들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려감이 있던 부분은 그냥 우려감이었나 보다. 대신 강력하게 선물로 상방향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크게 갖지는 말자. 그렇게 가질 이유는 지금은 없는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간부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조정이 이렇게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오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가는 게 정상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이렇게 N자형으로 상승을 한다. 하지만
제가 칼럼에도 지난달에 올려드렸듯이 한 달 다 됐죠, 이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받아야 될 타이밍에도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뭐 거의 90% 이상 되는 N자형 상승인데 이 바닥에서 상승한 부분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다 재차 상승, 돌파해서 재차 상승. 1번 이게 가장 기본형이고, 두 번째 수급이 좋을 때는 상승 후에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재차 돌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정말 이거는 잊을만 하면, 혹은 거의 까먹고 있다가 한 번씩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상승한 다음에 이 횡보를 위쪽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면서 횡보하면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요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만약에 1950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3번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조정, 이 1번 조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 상품인 인버스를 들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혹시나 하락 조정이 안 나오면 인버스는 그냥 손실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다가 조정이 나오면 재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라고 지금 한 달 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뭐 결과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950을 계속 두들기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한 차례 저항을 받고 원하시는 만큼 살짝 밀렸다가 갈지, 아니면 월요일날 바로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흔들기 나오고 상승이 나올지,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 달에는 뭐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우려감 갖는 분들 중에서 증시 격언,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뭐 한 10월 정도에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평소에 평범한 시장의 경우겠죠. 올해 시장 굉장히 평범한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시장이 평범했는지. 유동성 장세는 결코 평범함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가장 뭐 가까운 유동성 장세로 보면은, 자, 2007, 8년 이때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고 했던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있던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바닥을 찍고 상승이 3월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3, 4, 5월, 6월, 7을 보시면은 이 추석 연휴 나올 때, 추석 전후 요 구간 나올 때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갑니다. 상승, 횡보, 상승, 이게 반복이 되죠. 이때 제 기억으로 이 당시에 조정을 받은 거는 두바이 디폴트 얘기 나오고 하면서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뭐 남유럽 뭐 피그 수급가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 보시면은 그렇게 강력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죠. 여기서도 보면 이 상황에서 조정이 이렇게 나왔다가 갔어야 되는데,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고 상승한 후에 그냥 횡보하는 정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죠. 이 당시 유동성 장세 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N자형, 이 평범한 것이 아닌 상승한 후에 정말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거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서 지금 주가가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게 아니지요. 이것은 수급으로 올라온 것이고 유동성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경제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좋고 수급이 좋았을 때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은 2009년 쪽이 뭐 굉장히 가까운 상황이지요. 2000년 중반 때, 2004년, 6년 때는 이제 뭐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온 것이니, 그쪽에 비교하기보다는 저 2009년에 비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 당시에 벤 버냉키가 뭐 돈을 뭐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제롬 파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돈을 또 그 당시만큼 혹은 그 이상을 풀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올라오는 것이니,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강력한 조정보다는, 그래서 우려감을 갖고 인버스를 계속 구매하기보다는, 최근에 3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 매수량이 엄청나게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인버스 하락 상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유료 회원분들께는 지난달부터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하방향을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기일까지 만약에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월요일 정도에 뭐 상승 구간이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 일부 현금화를 하시면 되겠죠. 저희도 현금화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팩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른 예상은 당연히 하죠. 전략을 짜야 되니까. 전략은 짜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뭐 100%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무조건 100%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시장이 생각보다 좋아? 그러면은 이 전략을 생각보다 좋은 시장에 맞게 수정해서 그에 맞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현금화를 좀 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현금화했다 다시 사고 조금 현금화했다 다시 사고 이걸 좀 반복했었어요. 저희도 지난달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코스피가 이런 거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뭐 지금 구간에서라면 조금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들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가장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비용이 현금이에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아니어도 돌파가 확인되고 혹은 조정이 마무리된 게 확인이 되면 코스피는 기간 조정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이 되면은 그때 이 기회비용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저희 뭐 유료원 방송으로 저희는 어제 미리 유료원분들께는 URL을 발송해 드려서 전략을 알려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 유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면은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 부분은 역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고 분석하셔서 이 영상에 도움 받으시고 해서 모두 안정적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